자, 이제 벡터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화. 이 벡터화라는 것은 왜 필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딥러닝을 우리가 구현해서 실행을 시키면 딥러닝을 훈련시키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딥러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 많은 데이터들을 훈련시키려면은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컴퓨팅 타임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알고리즘이 굉장히 빨리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소위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for loop를 쓰던 걸 우리가 가능하면 지향하고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스피드를 그리고 원하는 훈련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벡터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컬러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한 단위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컴퓨팅, 그러한 연산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G값을 계산하는 연산이 가장 많은 컴퓨팅을 요구하는 연산인데요. 즉, 웨이팅 벡터 트랜스포즈 곱하기 X 더하기 B라는 이러한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이 웨이팅 트랜스포즈 곱하기 W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두 개의 벡터를 덧 프로덕트 시키는 건데, 여기서 많은 연산이 수행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같은 경우에 X는 벡터죠. 당연히 컬럼 벡터로 주어질 거고, 똑같은 크기의 벡터에 W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 크기는 우리가 X 같은 경우에는 보통 X의 입력 특징의 개수니까 우리가 리얼 넘버로 NX 개의 입력값이 들어온다. 똑같은 사이즈를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W도 이와 같은 크기를 NX 크기를 갖는 벡터일 겁니다. 이 두 개의 벡터를 덧 프로덕트 시키는 연산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non vectorized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이즈가 되지, 그러니까 벡터화가 되지 않은 버전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G값은 하나의 숫자 값이기 때문에 일단 G는 0으로 초기화 시키고요. for loop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for I in range X, N은 아래첨자를 프로그래밍상에서 쓸 수 없으니까 밑줄 긋고 X 이런 식으로 N이라고 해야겠죠.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N 밑줄 X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요 RANG입니다. range. 우리가 보통 소위 파이썬에서 루프를 돌릴 때 루프의 개수를 카운트하기 쉽게 range 함수를 많이 쓰죠. 자, 그래서 그 안에서는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G 플러스 equal W i번째 엘리멘트 곱하기 X의 i번째 엘리멘트를 곱해서 계속 누적해가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루프를 끝나고 나온 다음에 플러스 이퀄 B, 마지막에 B를 더해주는 이런 연산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많은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금 느린 연산이 될 수 있고요. 이거를 벡터라이즈 시키면 벡터라이즈 된 버전으로 보면 단순하게 G는 numpy를 상징하는 연산 numpy 패키지를 상징하는 용어로 np를 사용할 건데요. 그것은 코딩으로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p numpy 안에 dot이라는 dot라는 이름의 함수가 제공되고요. 얘는 두 개의 dot 프로덕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벡터 w와 컴마 x. 그러면은 그리고 더하기 b를 해줘야겠죠. 이것이 답니다. 그러면은 요 연산 자체가
W 트랜스포즈 X라는 그 선형대소학적 연산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시행하면 굉장히 빠른 연산이 수행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CPU를 쓰든 GPU를 쓰든지 간에, 우선 CPU 같은 경우에요, 그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GPU도 마찬가지고, 이 그 요즘에 CPU, GPU 안에는 자체적인 그 소위 패러렐리즘이 존재합니다. 즉, 그 병렬 처리가 가능한데요. 보통 이거를 SIMD라고 얘기를 합니다. SIMD. 이건 뭐의 약자냐면은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즉, 하나의 그 명령으로 여러 개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행을 하면은 그 병렬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CPU든 GPU든 그 내장된 함수를 쓸 경우에, 특히 여기서는 지금 DOT가 바로 이 내장된 함수인데요. DOT 같이 내장된 함수를 쓸 경우에는 그 함수에서 요구하는 인스트럭션, 싱글 인스트럭션을 멀티플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그 뉴메리컬하게 주피터 노트북상에서 제대로 속도가 나는지를 한번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umpy 그 패키지를 가져오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import numpy as np라는 이러한 짧은 글자로 이게 numpy 패키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a라는 변수에다가 numpy에서 제공하는 array를 만드는 이 함수 array,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 소위 파이썬에서의 배열 그 리스트를 넣으면 됩니다. 1, 2, 3, 4라는 4개의 값을 컴마로 연결해서 넣어주면 이 a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array로 된 걸 알 수 있고요. 이 array의 크기도 좀 알 수 있습니다. A shape를 한번 엔터 쳐보면 4,0, 그러니까 빈 공백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4인 벡터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실질적인 좀 크기를 갖는 array를 가지고 dot product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 import를 시간 타임을 가져오는 임포트를 하고요. 자, a라는 그 변수 다시 한번 사용하는데 np. 이번에는 랜덤 값으로 그 랜덤 그 오브젝트에서, 그러니까 numpy 제공되는 랜덤에서 rand, rand, 그러니까 랜덤 값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 랜덤 값을 한 100만 개를 한번 줘봅시다. 그리고 b라는 또 다른 array에다가도 똑같이 np. 그러면은 또 다른 그 값을 갖는 랜덤 값 100만 개를 주겠죠. 자, 이걸 한번 프린트를 먼저, 그러니까 숫자를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의 크기와 a.크기와 shap와 b.shap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100만 개의 그 엘리멘트를 갖는 어레이 모양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시간을 카운트하기 전에 그 시간을 불러서 현재 시간과 계산 후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틱탁이라는 그 소위 변수를 쓰겠어요. 틱이라는 변수에는 시작하는 거니까 time 가로 열고 닫고 현재 시간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 단위로, 그러니까 초 단위지만은 그 10의 마이너스 한 8승인가요? 10승까지의 초 단위로 저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른 다음에 턱이라는 변수에다가 tim이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사이의 시간을 빼면은 우리가 그 톡에서 틱을 빼면은 그 시간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사이에다가 이제 c라는 변수를 계산하는 거를 np. dot라는 그 numpy의 함수가 있다 그랬죠. dot product. 그러니까 a, b 하면 두 개의 그 사이의 값을 그 소위 dot product 취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w와 x 사이의 dot product 취한 것과 똑같은 그런 연산을 수행할 겁니다. 그 결과 값을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예를 들어서 c 이퀄이라는 설명과 함께 c 값을 프린트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도 한번 바로 다음에 얼마 걸렸는지를 벡터라이제이션 된 결과 시간을 여기다가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이거는 그 스트링 형태로 우리가 그 시간을 카운트를 변형시킬 건데요. 즉 그 TOC top 빼기 TIC,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 시간을 빼기 이전 시간이니까 그 사이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한 1000을 곱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밀리세컨드 단위로 우리가 이게 초단위인데 1000을 곱하면 밀리세컨드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바꿔서 그 프린트를 해주는 그러한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밀리세컨드라는 거를 MS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줘 봅시다. 자, 그리고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컨트롤 엔터 쳐보면 지금 여기서 그 계산된 결과가 나오는데 값은 뭐 25002, 이 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A와 B의 랜덤 값을 덧 플러트 했는데 한 8.9 미리세컨드, 그러니까 그 10의 마이너스 그 3승 정도의 세컨드죠. 그런데 그 0.008세컨드, 0.009 정도 되겠네요. 반올림하면 요런 그 밀리세컨드가 시행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똑같은 연산을 for loop로 우리가 했을 때는 어떠한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똑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를 초기화를 0으로 다시 시키고요. 그리고 역시 틱톡으로 해서 틱은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요. 타임으로 시작하고 톡은 역시 또 끝난 타임이니까 타임을 계산해서 써주고 그 사이에 for loop를 두면 되겠죠. for i라는 변수 in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range 값을 쓰면 되고요. 100만 개의 숫자를 달라. 그래서 여기서 콜론입니다. 콜론하고서 줄 바꾸고 루프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플러스 이퀄 계속 더해 갈 거니까 A의 i번째 엘리멘트와 B의 i번째 엘리멘트 사이 i번째 요거 잘못 썼네. 곱하기죠. 곱하기를 해야 되죠. 그 값을 곱한 값을 넣어주고 그쵸, 이렇게 하면 됐네요. 그리고서 똑같이 우리가 그 결과를 프린트 C 값이 똑같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계산이 정확히 똑같이 이루어졌는지 같은 연산인지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는 때 벡터라이즈를 안 한 그런 결과니까 이거는 for 루프를 쓴 그 결과다라고 이렇게 문자열을 좀 써주고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시간을 그 밀리세컨드 단위로 하기 위해서 1000 곱하기 톡 빼기 틱 하면은 그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밀리세컨드라는 값을 여기다 써주고 이거를 컨트롤 엔터를 해서 실행을 시켜봐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잘못됐네요. 여기 톡인데 틱을 잘못 썼네. 시간이 안 걸린 거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톡에서 틱을 빼야죠. 죄송합니다. 자,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그 시행을 시킬 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벡터라이제이션은 1ms인데 그 루프를 쓰면은 1133ms죠. 그러니까 거의 1000배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 어떤 프로세서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쓰고 있는 일반 PC 프로세서에서조차도 이렇게 1000배 정도 100만 개를 계산할 때 차이가 나는 거니까 GPU를 쓰면은 훨씬 더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한 달 또는 몇 달이 걸릴 프로세싱 그 소위 그 학습 러닝을 단 몇 분 만에 또는 뭐 1시간 이내에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러한 그 효용성 가치가 벡터라이제이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